자, 그럼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을 다루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탐구하기 6개 중에 4개를 다루게 될 건데, 외심의 뜻과 성질, 외심의 성질과 존재성 증명, 그다음에 외심의 위치는 이제 그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냐, 직각 삼각형이냐, 둔각 삼각형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달라지는 그런 거 부분을 할 건데, 오늘 연수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내심에서는 역시 내심의 뜻과 성질, 내심과 내접은 이 두 가지를 다루고, 내심의 성질은 이제 굳이 우리 연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외심을 보면은 학습 목표 상세화 부분에서 교육과정에서는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를 간단하지만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성질과 연결해야 되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에서 이제 외심의 성질, 외심의 개념을 발견한다. 외심의 개념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외심이 먼저 외접원과 외심이 먼저 이렇게 원과의 관계에서 발견되어야지 이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아서 외접원을 옳게 그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외심을 발견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공학적 도구를 통해서도 이제 외심의 존재와 성질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는 삼각형의 외심을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솜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그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립니다. 또 한 변에 이제 BC의 수직 이등분선 그려서 그 교점을 이제 외심이라고 하고, 거리를 재봤죠. 거리를 재서 거리가 이제 같다, 세 변의 길이가 다 같다니까 이것이 외접원이 생길 거다. 이 과정은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나중에 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까지 가는 과정.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을 그려라. 왜 그리라 했을까? 이것이 조금 또 수직이등분선 그려라. 이 과정이 원으로 가는 과정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가장 학생들에게는 곤란한 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원을 그리려고 한다는 그 목적이 없이 하다 보니까 원이 만들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학의 발견은 좀 피했고요. 결국 이제 그 거리를 재어서 비교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실험에 의해서 실측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삼각형에서 선분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한 점에서 만날까라는 일반화 질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가면은 의심에 대한 그런 연역적인 증명을 하고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이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결국 다 같으니까 이제 이것이 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성질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를 하죠. 외심이 외접이라 하고, 외접은 외심 해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날 거냐, 두 점에서 만날 거냐, 이 문제는 엄청나게 또 많은 논문에서 다루고 있고,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제 제3의 직선이 꼭 그 점을 지나가느냐, 아까 1차 시에 나왔던 그 똑같죠. 선분의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꼭 그 꼭지점을 지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존재성, 필연성 문제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납득이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 지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프로이덴탈도 이것을 가장 이 부분의 핵심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봤는데, 이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이제 프로이덴탈은 국소적인 조직 권리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학의 발견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수학의 발견은 그래서 처음부터 원의 중심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외접원을 그을 것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어디쯤 있을지,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을 그리러 간다.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으로 접근하지 않고 원을 먼저 상상해서
원의 중심. 그래서 외접원을 그냥 정의해 버립니다. 교과서는 외접원 외심의 정의를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정의하지만 수학의 발견은 그냥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 이것을 외접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가고 여기서 외심까지 바로 정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중심의 존재와 그 원의 존재를 먼저 상상해서 크게 갔을 때 그 속에서 어떻게 이 중심이 만들어질까를 이제, 그래서 중심은 어디쯤에 있을지 추측에 의해서, 추론에 의해서 일단 정당화하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외심이고, 학생들은 아마 점을 대충 찍어가면서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길이를 아마 재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가 외심이다 라는 것이고, 요때 이런 외접원이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이 밑에 외접원의 정의를 바로 이제 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결국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을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요 단계는 그냥 추측하는 거니까 외접원을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이 뭐냐, 뭐 애들은 옮겨가면서 한번 옮겨서 아니면 조금 더 옮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실험해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모둠의 의견,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목적은, 수학의 발견의 목적은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을 아이들이 스스로 연결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요건데, 요게 막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들이 예상하기를 통해서 우리 반 아이들은 아마 이것을 안 나올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걸 연결할 거냐를 고민하셔야 되고, 우리 반엔 분명히 뭐 선행학습한 아이들도 있고, 또는 아이들이 수직이등분선 성질을 내가 적당히 요 중간에 적당히 한번 쳐주면 연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되는 그런 학급에서는 중간에 한번 쳐주는 것이 필요할 거고, 그런 수업 질문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맨 처음에 여기를 만들 때는 내심은 이걸 했어요. 근데 외심은 좀 어렵게 가보자라는 의도가 있었고요. 내심은 좀 쉽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또 외심을 쉽게 가면 내심을 또 힌트를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은 좀 어렵게 가고, 내심은 이제 힌트를 주는 방향으로 갔죠. 여기서 수직이등분선을 직접 이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이죠.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을 한 번 더 여기다가 과제로 2번 과제로 줄 거냐. 그러면은 훨씬 외심을 찾는 그런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내는 그 과정의 즐거움은 이제 우리가 뺏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이걸 넣어서 수업 지도안을 다시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2번에서는 이제 쭉 예각, 직각, 삼각형을 종이 접기로 한번 해보도록, 그 뒤에 부록에 종이를 다 넣어놔서 직접 접어가지고 이제 의심을 찾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이제 외접원을 그려보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사실 증명이 아닙니다. 증명이 아니고 그냥 실험하는 단계에서 이제 가 있는 거죠. 증명은 요 다음까지로 갈 거고요. 탐구 의도를 가면 추측입니다. 추측. 외심과 외접원의 존재를 먼저 추측해서 정확하게 그리는 것까지만 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탐구가 되돌아보기 연습 문제 가면 오후에 이제 이걸 또 다시 연결되는 문제를 통해서 좀 더 하게 돼 있죠. 그래서 1번에서는 외심의 대략적인 위치를 추측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외심과 세 꼭지점 사이 관계를 생각해낸다. 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 길이가 같다는 거, 이렇게 애들이 이런 표현을 보면 이제 이등분 삼각형에서 봤던 이런 게 또 생각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을 의도한 건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실 거고요. 이제 이런 것이 고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목적은 이겁니다. 목적은 이건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조금 재구성할 것도 필요하다. 결국은 이제 외심이 삼각형 세 선분의 수직 이등 교점이라는 것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성질과 외심의 중심이 외심이 갖춰야 조건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이 과제의 또 탐구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그 반응은, 특히 이제 요 외심에 대한 반응은 결국 우리는 이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이제 그 이전 수준에서 선불의 수직 이등분선을 연결하지 못한 수준의 아이들의 생각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직관적인 수준의 생각과 이제 모둠에서 정말 이런 그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어야 된다는 것으로 가는 이 과정이 아마 선생님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 과정을 해낸 아이들이 있다면, 특히 이제 선행학습한 아이들이 이걸 해냈다면, 선행학습도 잘한 아이들이죠. 그냥 보통 아이들은 뭐 이걸 배웠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선생님 대신 걔를 세워서 연결하기를 시도하면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참 우리 반에 선행학습한 아이들도 꽤 쓸모가 있는 겁니다. 잘 이용하시면 그 나름의 쓸모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종이접기는 뭐 대부분 다 해보셨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종이접기 해가지고 이제 원을 그린다는 거 이렇게 찾는 거고요. 수업 노하우로 가면 이제 가장 핵심은 세 꼭지점으로부터 유심이 같은 거리에 있다. 이걸 이제 찾아서 설명하는 거. 그래야만 유심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각 변으로 볼 때, 이것을 변으로 볼 때, 여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변으로 이걸 보지 않고 그냥 거리만 보는 끝나는 건데, 변으로 볼 때 이제 그 의심에서 각 변의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거는 삼각형이 세 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제 변이 하나만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할 땐 눈치가 빠르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도 생각하고 또 거꾸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도 연결할 수 있는 요 그림이 아이들 이미지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애들은 이 삼각형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봤다 그래서 요 부분만 떼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쪽으로 가준다면, 또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이용하는 것이고, 없다면 결국 선생님이 이런 시각을 적당한 힌트를 줘가면서 끌고 가는 것이 이제 방법이겠죠. 어쨌든 이에서는 그 변으로 봐야만 이제 유심 위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거고요. 학생들이 쉽게 추론하지 못할 때 이것은 이제 이렇게 떼서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선생님들이 써주셔야 될 겁니다. 이 과제는 본래 이제 추천은 이 과제가 아니었고요. 이렇게 그 힌트가 있는 거죠. 두 점에서 공평하게 이제 똑같은 거리에 있는 것은 가운데도 되지만,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에 있는 모든 점이 다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떼서 삼각형으로 가도록 하는 이런 다리를 놓을 수 있다. 선생님 요걸 제시한 거는 선생님들이 한 번에 삼각형 갔을 때 애들이 요걸 발견할 어렵다.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걸 생각해내기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이 과제를 쓰셔도 괜찮아요. 요 정도 한 단계 쳐주면 애들이 세변으로 갔을 때 보다 쉽게 의심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시한 거니까 이거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애들이 이제 그 의심은 이제 잘 대부분 찾는데, 의심을 찾는 것은 합니다. 의심을 찾는 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옮겨가면 찾는데, 원을 그리는 것은 이제 어려워했다. 물론 원은 또 외접원보다는 내접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기가. 외접원은 바로 꼭지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근데 그래도 외접원도 애들이 실험 보면 잘 못 그리고요. 이 컴퍼스로 어디를 찍을 건지 잘 인식 못하는 애들이 꽤 있는데요. 보통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데 종이접기를 이용해서 이제 할 때는 뭐가 문제냐면 이 둔각삼각형이 문제입니다. 둔각삼각형은 종이접기 안에 나타나지 않고 만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이제 이상하다라고 그런 거 해서 이 연장선을 어떻게 찾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탐구 되돌아기 보기에서 좀 다시 하도록 문제를 또 탐구 되돌아보기 연습 문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탐구학 2번으로 가면은 어떻게 이것을 정당화할 거냐 하는 것으로 다뤘고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외심이냐 하는 거 외심은 사실은 돼요. 이거 가지고도 같다는 것이 다 보여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외심을 정의할 때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정의하지 않았고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요 A, B를 수직 이등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부담이 항상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면은 꼭 여기를 지날 거냐라는 것의 그 존재성 문제가 계속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삼각형에 결국 항상 외심이 있는지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제 말하게 해야 되는데 결국 요 설명을 잘 해내야만 이제 요 2번이 결국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3번에 가면 이제 외접원의 그 요건을 다 주고 외심을 주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성질, 이 외심의 성질이죠. 외접원으로 인해서 생긴 성질을 교과서가 또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다 해봐라. 우리가 이제 뻔히 하면 우리는 뻔하죠. 뭐 직각이다, 수직 이등분했으니까 여기에 같다. 그다음에 요 길이가 같다. 뭐 요 정도는 우리가 할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지금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애들 눈에는 더 많은 것이 보일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질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의 다양한 표현이 나타날 거에 대한 그 처리 아까 1번 우리가 1교시에 말했던 것처럼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처럼 이거 훨씬 여기가 더 다양합니다. 다양한 성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단단히 예상하고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2가지 이상 찾는데 아마 학급에서 모으면 5가지, 6가지 이상 충분히 괜찮은 명제들이 나온다는 거 예상하셔야 됩니다. 해설서를 가면 세 직선이 꼭 한 점수 만나느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거냐 하는 거고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그랬는데 2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으로 외심을 찾아요. 희한하게 실험에서는 실제로 해보라 그러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마 교과서 주로 선행학습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정당하냐 그 말은 뭐냐면 세 변을 다 수직 이등분선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느냐 하는 것이 꼭 학습은 돼야 돼요. 이게 학습하지 않고 끝나면 뭐가 같냐면 세 번째 수직 이등분선이 거기를 안 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그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명확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이 모든 삼각형에 의심이 있느냐, 외접원이 존재하느냐를 이제 묻는 질문이 되는 거고 1번에서 명확하게 해야만 1번에서 추측한 내용은 이제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이거의 목적이고요. 예상 답안에 보면은 이제 합동을 주로 쓰고 있죠. 합동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우리는 RHS 합동 이것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RHS 합동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그려서 하는 그건데 또 학생들은 여전히 여기 보면은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이제 우리가 증명 또는 설명할 때 우리 수학한 사람들은
그 논리의 흐름을 압니다. 명제가 있으면 명제가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으면 명제 1번으로 이용해서 2번을 설명하고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수학한 사람들은. 근데 아이들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어느 순간 명제 2번을 설명하는데 3번을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3번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사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증명의 정의에는 그 가정과 그다음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 교육적으로는 오늘 배우기는 그 이전 것을 사실이라고 하지만 애들이 그 배우는 단계를 지나가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그 시험 문제에서 항상 그 선생님들이 채점할 때 저한테 질문하는 거는 이제 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렇게 증명하는데 직각삼각 합동 조건을 이용했다. 이거 감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는 교과서 진도가 이미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중간고사를 볼 때는 그 시험범위 다 있는 거고 다 배운 거고 사실 안 배웠어도요. 애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다 본인에게는 증명에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근거를 대는 거에 대해서 감점할 이유는 전혀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것만 이용해라 라는 명확한 규정이나 그것도 이것만 써라라는 그런 규정을 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이등변 삼각형 성질의 그 다양한 방법은 막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게 실제로 이제 아이들과 제가 실험할 때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증명할 줄 아느냐가 아니고 논리적인 설명, 연결을 할 줄 아느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논리적인 연결은요 가정과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줘라. 가정에 세 가지를 주고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이렇게 하면 그 세 가지만 사용하도록 하는 이 규정을 명확히 주는 것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다른 걸 쓰지 않고 여러 가지 하지 않고 이 세 가지에서 이것을 끌고 가는 논리를 애가 알고 있느냐 그것만을 묻는 것도 엄청 중요한 그 학습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 아이들의 그 설명하는 그런 부분의 제한을 명확히 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열어놓던가 둘 중에 하나 외에는 이제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심에서도 우리가 지금 삼각형의 세 꼭지점 이루는 거리 같다. 이건 당연한 거. 또 반지름 그리면 이제 원을 그린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교과서적인 설명이 있죠. 수직이동 한 점에서 만난다. 이제 다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도 애들은 훨씬 많은 이제 그 추측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주시는 것이 수업 준비에 필요하고요. 수업 노하우로 들어가면 어쨌든 학생들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설명이 쉽지 않다. 그래서 수직이등분 성질로 접근하기 전에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거 예시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실제로 작도해서 확인하든가 기존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든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상당히 엉뚱한 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그 장우석 선생이 쓴 수학 철학에 미치다 책을 약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은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죠. 수학 철학에 미치다 서울 숙명여고 선생님이고요. 학생들이 왜 논증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할 때 그 원인으로 이 책에 언급된 문구나 착시, 이야기 등으로 이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건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건 도형이 다소 이제 시각적인 그런 시각이 의존한다는 거죠. 착시죠, 착시. 근데 인간이 그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착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감각보다는 논리에 의존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삼각형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면요. 애들은 이런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주로 그려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 맘대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후에 논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논증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내지 못할 때 이미 착시가 이것을 이등변 삼각형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학생이 예상 답안에 제시된 이런 삼각 합동이 아닌 수직이등분선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 두 변의 수직이등분선 교점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이건 다 보인 거죠. 근데 이것 2번이야. 1번에 의해서 이 점에서 나머지 변의 수선을 그리면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이므로 정의에 따라서 그 변은 선분의 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위에 있다. 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위에 있다. 라는,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을 거꾸로 이제 역으로 가져온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는 프로이덴탈의 이론에 나온 책에 나온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프로이덴탈은 국소적 조직화 이론이라고 했어요. 지금 증명해야 되는 것은 원래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서 그 점을 지나냐를 증명하는 건데 이 반대로 갔잖아요. 그 점에서 거기다 수선을 내려서 그게 이등분 된다는 거를 수선을 그리는 것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아니고 꼭꼭 외심에서 그 변에다가 제3의 변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그것이 이등분 되느냐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의 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끌고 와서 하게 하는 하는 것이 국소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국소적인 이론을 학생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증명을 돕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이덴탈이 말한 거건데, 근데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렇게 안 하려면 또 규律법을 써야 돼요. 규律법 써서 또 그 점을 지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냥 거꾸로 치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프로이덴탈 이론이고요.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에 전형적으로 다루는 이유의 성질이 나올 때는 정말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당화 과정을 밟아 나가면 이렇게 이런 과정이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후에 수업 참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이제 개별 활동, 모둠 활동 있는 부분은 다양한 성질이 나열되는데 학생들의 추측에는 성질 각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직관적으로 떨어지는 게 많이 나가고 남은 거에 대해 학생들이 고집을 피우고 남기는 거에 대해서 모둠 활동을 통해서 일단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리게 하고 하나하나 아이들 스스로 정당화 과정을 꼭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 이런 내용도 증명의 본질에 보면 자세히 되어 선생님이 판정자가 되지 않고 아이들끼리 판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 추측과 정당화 과정, 스스로 추측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을 계속 경험하면 애들이 저는 수학 내적인 동기가 여기서 유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하는 것에 느낌을 발견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제 이제 학습법에서는 선생님 놀이라는 것으로 재구성해서 아이들이 이거 설명하는 위치에 자꾸 세워주는 것이 그 아이의 수학적 사고를 논리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는 설명을 하지 않고는 안 나타납니다. 글로 쓰는 것보다 말로 설명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꼭 설명하게 하고 모둠 활동을 많이 겪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수업 연구에 이제 프로이덴탈 국소적 조직화 원리를 썼네요. 참고로 보시면 프로이덴탈이 왜 수학 교육에서 프로이덴탈은 수학 교육자가 아니고 수학자입니다. 원래 수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늙음하게 수학 교육을 들어와서 볼 때 수학의 논리를 쓰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만든 이제 여러 가지 이론 중에 국소적인 조직화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안내된 재발명의 원리도 프로이덴탈 원리고요. 수학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외심에 대한 탐구하기 1과 탐구하기 2개를 다뤄봤고요. 10분간 쉬고 다음 시간에 내심에 대해서 탐구하기 1과 4와 5를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2분이니까 10시 52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